내일부터 여러분이 마시는 콜라와 카페라떼 개경이 갑자기 껑충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을 매기자며 설탕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는데요. 이 돈을 모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탕세란 비만과 당뇨의 주범인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에 건강 증진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돈을 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는 의견을 던졌는데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이번엔 단맛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당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훌쩍 넘는 당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이 무려 38%에 달해 건강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식품 영양 표시에는 천연당과 첨가당이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계산하기 불가능한데요. 모르고 먹는 설탕이 나도 모르게 내 혈관과 지갑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콜라 같은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매겨 톡톡한 재미를 봤습니다. 영국의 정책은 아주 강력해서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음료의 레시피를 아예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의 65%가 과세 기준 이하로 당을 낮추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덕분에 영국 아이들의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카페라떼와 밀크쉐이크까지 세금을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칼슘 때문에 그동안 봐줬지만 당 함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 커피 한 잔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정부가 아이들이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8년부터는 100ml당 설탕 4.5g만 넘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과연 이런 매운맛 정책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설탕세 입법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세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돈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신의 한 수가 될 거란 논리죠.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물가 상승인데 안 그래도 비싼 식료품 가격이 설탕세 때문에 더 오를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이제 콜라 한 장도 맘 편히 못 마시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식품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설탕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즉 제로 슈거 성분의 안전성이 아직 100%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설탕 피하려다 더 위험한 화학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서민들의 기호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에 밀려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징발적 과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공공의료 재투자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은 벌써 식음료 주식과 의료 관련 테마주를 훑어보느라 분주합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당 함량이 낮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판도가 달콤함에서 건강함으로 급격히 재편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단순히 설탕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설탕세로 거친 돈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집중 투자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보관인데요. 건강도 챙기고 지역 균형 발전도 잡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과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당을 낮출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떠넘길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레시피를 바꾸도록 유도하려면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당을 낮춘 제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단근과 채찍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어떤 세부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매대에는 수많은 고당도 음료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신 음료 한 캔에 든 설탕이 내일은 국가 재정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단맛에 길들여진 우리 식습관이 거대한 정책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논란은 결국 개인의 선택과 국가의 개입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 건강 내가 챙길 테니 참견 말라는 의견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뺑뺑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대통령이 쏘아올린 설탕세 공은 이제 사회적 논의라는 경기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국민 건강 그리고 지역 의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세금 논란에 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여러분의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설탕세 도입으로 콜라 한 캔 가격이 500원 오른다면 기꺼이 건강을 위해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신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